오늘 할 거 1번이 뭐냐면 로그 함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이 로그 함수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이란 거부터 좀 할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첫 번째, 지수함수라는 걸 할 건데, 이 지수함수,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함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범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가 돼. 그러면 대표적인 지수함수로서 y는 fx라고 치고 2의 x의 제곱입니다 라는 친구를 갖고 와보자. 그럼 내가 이것만 썼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봤을 때 조건들 누가 되는 거죠? 일단은 밑이라는 친구는 양수이면서 뭐가 아닙니다? 1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y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아는데 로그 함수는 어떻게 태어났니? 라고 얘기하면 로그의 태생이 지수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다 봐주세요. 잠깐 칠판. 이러한 친구가 있는데 나는 첫 번째로 지수함수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그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역함수를 구하는 내용이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까먹었을 수도 있어서 한번 잡고 갈게. 자, 역함수를 구하는 건 이 파란색으로 진행할 건데 두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x는 이라고 정리하세요 라는 게 첫 번째 스텝인 거고, 두 번째 스텝은 뭐가 되는 거예요? x와 y의 누구를 바꾸는 거야? 이름표를 바꿔주세요 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리를 바꿔라가 아니고 이름표를 바꾸는 거야. 만약에 둘의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내용물 자체도 바뀌는 거겠지. 근데 이름표만 바뀌면 내용물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봅니까? 자, y는 fx라는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자, f 인버스의 y는 누구다? x라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x는 이라고까지 얘기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x와 y의 이름표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y는 f 인버스 x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역함수를 만드는 건 이 두 가지의 과정만 따라가면 다 끝나요. 근데 역함수를 실질적으로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몇 개 안 돼. 뭐 2차 함수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갈 때라든지 아니면 1차 함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는 지수 함수라든지 이러한 과정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표를 바꿔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이거야. 여기 와볼래? 위에 누구와 누구의 이름표를 바꾸는 거죠? x와 y의 이름표를 바꾸는 거죠. 이 왼쪽은 안 봐도 돼요. 이거 두 개만 보세요. 그러면 초록색, 녹색은 x고 빨간색이 y란 말이야. 그럼 이름표를 바꾸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색깔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선생님, x가 양수예요. 인정? 그 다음에 y가 뭐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내용물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이름표만 바꿨다. 즉, 이름표를 바꿨다의 느낌은 무슨 느낌으로 가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제한 범위의 친구들,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되겠어? 자, y는 2의 x의 제곱이라는 걸 쓰고 자, 역함수를 구할 겁니다. 첫 번째 스텝 뭐 하라고 그랬죠? x는 이라고 정리하는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x는 이라고 정리하는 도구는 로그라는 친구가 나오죠. 우리가 지수 로그는 배웠잖아요. 그러면 x는 이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친구야? 얘는 로그를 붙이고 2의 뭐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y라고 쓸 수 있는 건 배우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아까 역함수의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뭐라고 그랬어요? x와 y에 누굴 바꾸라고?
이름표를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 이름표를 바꿨어. 근데 아까도 써서 보셨지만 이 친구가 정의역이고 이 친구가 뭐예요? 치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색깔 따라가게 되면 여기 입장에서 얘지. 그 다음에 여기 입장에서 얘지. 맞아? 그러면 x는 무슨 수여서 실수 전체였고 y는 양수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바꾼 이름표를 따라가게 되면 아, 너는 x가 무슨 수다? 양수구나. 그리고 y가 무슨 수다? 실수 전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요 친구가 태어났죠? 맞아요? 로그에 진수 자리에 변수가 들어간 함수가 태어났죠? 그래서 이 친구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배울 거다? 로그 함수라고 배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친구는 누구에 대해서 할 겁니까? 그래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래프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스타일이 잡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선생님, 로그 함수가 로그의 a의 x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범위 좀 잡아보자. 범위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일단 a라는 범위는 양수이면서 누구 아니다? 1이 아니다. x는 양수입니다. y는 실수 전체입니다. 라는 범위를 잡을 수 있겠지. 근데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친구에서 두 가지 태클을 탈 수 있어요. 어떻게? 요쪽이 a가 1보다 크다 또는 a가 0과 1 사이다 라는 두 가지를 탈 수 있어. 왜냐? 선생님, 지수함수 y는 a의 x의 제곱에서 요것도 a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은 양수일 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됐었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얘기해서 그래프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자, 좌표 평면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을 먼저 그리시면 여기가 원점인 거 아시죠? 자, 그러면 1번 a가 1보다 큽니다 라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일단 지수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 얘하고 대응되는 친구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y는 ax의 제곱. 어떻게?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a의 x의 제곱이고 a가 무슨 상황이 되는 거죠? 1보다 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모든 함수는 성질이 10가지가 특징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일단 세 가지만 보자. 첫 번째, 여기 정점 어딜 지나요? 0,1을 지나요?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나 증가함수예요? 하나. 세 번째, 난 점근선 가지고 있어요? 하나. 지수함수 성질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무슨 축대칭이 되는 거죠? y는 x축 대칭, 즉 역함수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나의 그래프, 1번 그래프는 뒤집어 엎은 거니까 녹색으로 한다면 요 점을 지나면서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함수는 y는 로그의 a, x가 되겠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a가 뭐다?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녹색 그래프가 로그 함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생각이요? 라고 얘기하면 특징을 생각해야 돼. 함수의 특징. 뭐 예를 들어서 극대극소를 찾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아직은 로그 함수고 미분이 안 들어갔으니까 미분이 제외된 특징을 얘기해 드린다면, 자, 첫 번째 특징 뭐가 있어요? 선생님, 정의역이요. 그럼 정의역은 누구죠? 이 친구죠. 이 친구는 x가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치역이 있겠죠. 치역은 이 친구죠.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 전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이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죠? 나 증가하는데요. 그러면 증가라는 친구는 내포하고 있는 게 증가 함수는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을 갖고 있겠죠. 그럼 걔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증가하고. 선생님,
아까 지수함수에서 x축, 즉 y는 0이다라는 점근선이 있었으면 얘가 이렇게 뒤집혀서 어디로 온 거야? x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0,1이라는 정점이 있었지. 근데 걔가 어디로 갔어? 1,0으로 갔죠.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언제나 지나는 점, 그 정점이 누구를 지나요? 1,0을 지난다라는 거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어? 점근선이다 라는 친구가 누구예요? x는 0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특징을 바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밑이 0과 1 사이인데, 자, 지수함수는 한 번 더 이렇게 흰색으로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난 이름이 y는 a의 x의 제곱인데 이때는 밑이 0과 1 사이인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지수함수의 y는 x축 대칭이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그린다는 건 y는 x축 대칭에서 그리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마찬가지로 0,1 뒤집은 거 1,0 지나고 점근선도 지나고 감소함수. 그럼 나도 어딜 지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로 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얘도 이름이 뭐가 돼? y는 로그 a의 x인데, 그럼 앞에 그래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구만 보면 요 a라는 친구만 보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그래프를 보고 나는 첫 번째 뭘 찾아낼 수 있어? 선생님 a의 범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정의역, 치역,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점근선, 정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래프는 기본적인 그래프가 된다고. 그럼 나는 이제 성질도 배우고 특징도 배웠으니까 또 하나 뭐가 있나요? 했을 때 밑의 크기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자, 일단 지수함수 하나를 그리고, 자, 지수함수 하나를 그리면 지수함수 일단은 녹색으로, 자, 여기를 0,1이라고 얘기할게. 그럼 1일 때 2를 지나요? 라고 얘기하는 2x 제곱 새로운 친구. 저 여기다 이렇게 쓸 거야. 나 2x의 제곱이에요 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는 당연히 0,1. 이게 어디라고 그랬지? 정점이라고 얘기했지? 정점이 중요한 이유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나는요 1이었을 때 어딜 지나야 돼요, 선생님? 여기를 지나야 되겠죠.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러한 식으로 그려져야 돼. 조금 더 가파르죠. 나는 그래프 이름이 뭐가 돼? 3의 x의 제곱입니다. 그래프를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특징은 지수함수는 밑이 커질수록 어느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누굴 기준으로 움직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는 0,1 정점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지수함수의 특징, 정점 기준 왼쪽과 오른쪽으로 녹색이 더 커요? 핑크색이 더 커요?의 크기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를 y는 x축 대칭을 시켜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녹색 그려볼까? 1,0 지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1이었을 때 2를 지난다는 건 얘가 2였을 때 어딜 지나는 거나 마찬가지야? 1을 지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럼 얘를 이어서 그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겠어? 이러한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는 그 친구의 이름이 y는 로그 누구야? 2의 x입니다 라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근데 3의 x의 제곱의 역함수를 때리면 3이었을 때 1이요? 2요? 3이었을 때 어딜 지나? 1을 지나는 거지.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리게 되면 나는 핑크색으로 y는 뭐가 되겠어? 로그 3의 x다라는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밑이 2에서 3으로 커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번에는 얘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누굴 기준으로? 여기 정점 1,0 기준으로. 그럼 정점은 왜 중요하냐고? 정점 기준 왼쪽과 오른쪽에서 또 뭐가 그래프의 대소관계가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선생님, 로그에 2분의 1이 있고요. 로그에 3분의 1이 있어요.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여기 이제 밑을 분명히 뭐 x라고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x라고 썼을 때 여기도 이렇게 할게. x는 3초가 라고 쓸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부등호 좀 얘기해 주실래요?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하고 3은 3초 가면은 2가 더 큰 거라고 알 수 있잖아. 인정? 그러면 난 2분의 1하고 3분의 1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이것만 비교하려고. 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커? 2분의 1이 더 크지. 밑이 클수록 뭐가 된다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면 밑이 크니까 시계 방향 움직여서 더 밑에 깔리겠죠.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간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나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밑의 모양을 보게 되면, 밑의 범위를 보게 되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fx라는 친구가 로그의 a의 x입니다 라는 친구를 잡았을 때 로그의 성질은 1학년 때 배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그의 성질 아시죠? 자, 가볼까? 뭐요? 자, 로그의 ax 더하기 로그의 a의 y는 로그의 a xy다라는 성질 하나와 로그의 ax 마이너스 로그의 a의 y는 로그의 a y분의 x라는 성질 하나. 그 다음에 로그의 ax의 n제곱은 n 곱하기 로그의 ax라는 성질 하나. 총 3가지의 성질을 보여드릴 건데 내가 fx를 로그 ax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fx가 맞죠. 나는 fy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야, 너 이렇게 써봐. fx 더하기 f의 y는 f의 x 곱하기 y라고 써봐봐. 그럼 이 흰색과 핑크색은 뭐예요? 같은 내용이지. 그러면 반대로 내가 요거를 싹 지웠어. 핑크를 보면은 이걸 만족하는 친구는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로그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자마자 로그 함수라고 알 수 있는 애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 얘도 보세요. fx 빼기 f의 y는 뭐가 돼? f의 y분의 x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요. f의 x의 n제곱은 n 곱하기 f의 x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 3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 3가지의 식이 문제에 출연했을 때 너는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지. 뭐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평행이동은 다 같은 룰에서 움직이거든요. 자, 기본적인 평행이동 옛 생각을 떠올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y는 fx라는 친구가 있어요. 함수든 도형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평행이동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평행이동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이런 느낌으로 살려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활자, 책으로 배우다 보니까 맨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동을 시킨 친구가 선생님 이동이 여기 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이 친구는 존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친구들 책에서 뭐 동영상 같이 이렇게 싹 지워지는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 아직까지 과학 기술로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요렇게 이동 전 비포와 애프터가 있었을 때 얘에 대한 친구와 얘에 대한 주인공 문자, 즉 주목 문자 x, y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비포고 이 친구가 애프터면 이걸 구하라 라는 문제겠죠. 근데 이 식을 그냥 가만히 구해주세요? 나 아직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이걸 보세요. 자, 난 x, y라는 점이 m하고 n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동 후에 이름표가 스몰 x, y겠니?
아, 내가 전집에 살다가 이사를 갔어. 전집에는 백구동 704호에 사는데 지금 집은 713동 905호에 살아. 실제 주소예요. 5월달에 이사 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택배를 시키고 싶은데 전집으로 보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바뀐 집으로 가야 되겠지. 근데 바뀐 주소가 다르잖아. 그치? 스몰 xy가 전 주소라면 이사 후에는 뭐가 되는 거야? 바뀐 주소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before라면 나는 after에 대한 얘기. after는 누군데? before, after라고 얘기했지. after에 가는 친구는 바뀐 주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써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바뀐 x, y에 관해서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식은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식은 내가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잖아. 그렇잖아. 이 식은 안 갖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식을 만들어주는 게 애프터의 식을 만들어주는 거겠지.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는 비포식 있고 바뀐 주소 있으니까 요 친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x는 large x 마이너스 m과 small y는 large y 마이너스 n이다 라고 바꿨어요. 주소를 바꿔준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러면 전 주소에 관한 게 있는데 전 주소에 관한 게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여기 x와 여기 y가 여기 x, y랑 똑같아지는 거 느낄 수 있겠지. 그럼 걔를 들이미는 거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large y 마이너스 n은 f의 large x 마이너스 m이라고 들이미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small x는 여기 small x랑 똑같은데 이렇게 표현됐지. 맞아요? 여기 small y는 여기 small y는 똑같고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지. 표현만 바뀐 거죠. 실상은 달라진 게 없는 거야. 그러면 너 좀 이쁘게 써봐. 그래서 내가 썼더니 y는 f의 large x 마이너스 m 더하기 n이라고 썼어. 근데 문제는 before가 after로 이동하면 이제 없어지잖아. small x, y라고 썼던 애들이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굳이 내가 large x, y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옛날 주소엔 small x, y라고 써도 되잖아. 이제 그게 우리 집 현 주소니까. 그래서 이동 후에 애프터의 식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평행이동이다라는 친구, 대칭이동이라는 친구, 뭐든지 간에 이동이라는 친구는 요 식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야. before와 after를 변환해주는 변환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환식. y는 fx 그리고 방금 배운 로그 ax 이러한 함수, 로그 함수를 만들었어. 그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해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는 large x, 는 large y를 잡고 그럼 네가 변환된 식이 즉 이동의 애프터 식이 뭐가 된다는 거야? 로그 a의 x-m 더하기 n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얘는 이동 전, 얘는 뭐가 돼? 이동 후 편안하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된 건구나 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로그의 성질 때문에 요 n이라는 친구는 자 봐봐 또 재미나게 변형해 볼까? n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 로그 a의 n제곱. 이건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미치 같은 로그의 둘의 합이야. 그럼 난 똑같은 함수가 어떻게 더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요렇게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지.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러면 로그 함수 평행이동했을 때 이 녹색식이 애프터, 즉 평행이동의 결과식이 나오면서 로그의 성질로 이렇게 살짝 복잡해질 수도 있겠구나. 제가 지금 세 가지 색깔의 식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색깔의 식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건 나는 함수 전체의 실수배를 했네. 나는 정의역의 실수배를 했네. 라는 느낌이에요. 자, 이거
옛날에 한번 들었던 건데 이런 느낌이죠. 이거랑 자, 위에 거는요 X축 기준 A배 확대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밑에 거는 Y축 기준 A배 축소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옛날에 수업했던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뭐 삼각함수 입장에서 가면 주기, 최대 최소의 연간이 컸었죠. 그만큼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이 세 친구를 왜 비교하냐면 방금 우리가 배운 이 평행 이동이다라는 친구는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겹치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평행 이동에서 겹치니? 그러면 겹치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모양새가 내가 이동했을 때 나의 평행 이동의 궁극적인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또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즉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평행 이동에서 함수 전체의 실수배는 내가 겹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여기에 실수 전체 2배를 한 친구는 가봤자 로그 2의 x의 제곱으로 가든가 아니면 로그의 루트 2의 x로 가니까 밑도 달라지고 당연히 겹칠 수 없죠. 자, 그럼 우리는 겹치지 않아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친구는 정의역의 배수가 들어갔을 때는 로그의 성질 때문에 이 친구가 재미나게도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겠고, 이렇게 찢어진다? 끝났죠. 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와서 더해진 친구는 Y축 평행이동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아, 그럼 여기 보세요. 여시력에 처음에 드러나 있죠. 여기 빨간색 보시게 되면 평행이동한 애프터의 식이고 그 식을 다시 한번 이쁘게 묶은 식이에요. 그랬을 때는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X 앞에 어떠한 친구가 곱해져 있죠. 맞아요? 여기도 X 앞에 어떠한 친구가 곱해져 있죠. 그럼 X 앞에 어떠한 친구가 곱해져 있는 건 평행이동에서 뭐 할 수 있다? 겹칠 수 있다. 함수 전체의 실수배는 겹친다, 안 겹친다? 안 겹친다. 이 두 가지 기억하고 계셔주세요. 동그라미 3번. 대칭이동인데 기본적인 친구 그리고 대표적인 친구 y는 로그의 이 x라는 친구를 각각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x축으로 대칭 시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 배울 게 아니니까 대칭을 시켜라. 그러면 그 대칭시킨 식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앞에 평행이동에서 변환식이라는 걸 제가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x축 대칭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힌 거죠. 그럼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y의 부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 비포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대칭시켜라 해서 대칭시켰어. F터. 그리고 뉴 이름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걸 갖고 있잖아. 그러면 비포, 애프터, 새로운 이름표. 그럼 이제 나는 누구만 보면 되는 거지? 이 친구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하고 이 식을 짬뽕 시키게 되면 x는 x로 가는 거 맞죠? 근데 y는 무슨 y로 가야 돼? 마이너스 y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라지 y는 로그 2의 라지 x. 그리고 이름표 바꿔줘. 그래서 실제로 y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로그 2의 x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것도 대칭이동의 변환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다 좀 그려볼까? 좌표 평면 그려서 로그 2x 그래프를 1,0 지나고 2,1 지나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내가 로그 2x 그래프인데 x축 대칭을 시켜라잖아. 그래,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럼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여기 지나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나는 y는 무슨 그래프야? 로그의 누구 그래프라고? 이 x인데 누가 붙어 있는 거지? 맨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친구가 되겠죠. 맞아? 근데 이 마이너스라는 친구가 효용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해요? 밑으로도 갈 수 있고 진수로도 갈 수 있어서 선생님, 그럼 y는 로그의 자 2의 x분의 1이라는 친구로 같으니까 그러면 기본 그래프하고 진수가 역수인 상황은 뭐예요? x축 대칭입니다. 또는 어디로 갈 수 있어? 여기로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뭘로 갈 수 있어요? 로그의 2분의 1의 x라고 써도 되겠죠. 선생님, 밑이 역수여도 x축 대칭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2번은 y축, 3번은 원점. y는 x축은 굳이 볼 필요 없죠? 역함수는 지수함수니까. 자, 그럼 봐봐. x축 대칭시켜라. 원점 대칭시켜라. 의 그래프를 그려서 볼 건데. 자, 로그 2x 그래프 다시 한번. 선생님 1, 2, 이렇게 그려서 내가 y는 로그 2x야. 자, 아까 이 색을 썼어요. 선생님 이렇게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 그려주세요. 얘가 누구라고? y는 마이너스 로그 2 x 그래프.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시켜라. 요쪽 지나는 그래프. 이렇게 지나가줘야 되겠죠. 얘는 모양만 봐도 뭐 할 것 같아? 선생님, y는 로그 2에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라고 접히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x축 한 번, y축 한 번씩 대칭시키면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자, 당연히 전체 부호도 바뀌고 x의 부호도 바뀌는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언제 배운 거라고? 1학년 때 대칭이동에서 얘기가 다 끝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갖고 올 건 아무것도 없죠. 다시 한번 확인만 시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친구를 밝히자는 거야? 겹치니? 그럼 걔네들을 찾아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될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대칭이동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대칭이동 이렇게 뒤집었을 때 점근선 바뀌었어? 정점 바뀌었어? 정역 바뀌었어? 치역 바뀌었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지.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이렇게 y축 대칭했을 때는 하나 바뀌었죠. 뭐 바뀌었어요? 정역 바뀌었죠. 아, 그럼 y축 대칭한 친구들은 뭘 조심해야 돼? 아, 그러면 정역 조심해야 되겠구나. 잠깐만. 그러면 평행이동한 애들은 꽤 많이 바뀔걸? 자, 그림을 그릴 때 일단 스텝을 또 밟아 드릴게요. 스텝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 그림을 그릴 때 뭘 구해야 되냐면 진수가 진수가 1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수가 0으로. 세 번째. 임의의 점을 대입을 한다. 3가지만 보시게 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진수가 1로 간다라는 거는 정점 구하겠다는 소리고, 진수가 0으로 간다는 건 점근선 구하겠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임의의 점을 대입해서는 네가 증가인 그래프인지 감소인 그래프인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진수가 1로 가는 건 얘가 1로 가야 되니까 x가 뭐가 나오는 거야? x는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x가 0이 들어가면 로그 2의 1은 0으로 가니까 y는 누가 나와요? 2가 나와. 그래서 정점 0,1을 지나고, 진수가 0으로 가는 숫자가 x가 1이니까 x는 1이라는 점근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임의의 점을 대입하는데 문제는 이 자리에 있는 친구가 로그의 성질상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x자리에 3, 4 이런 걸 못 넣죠. 그래서 누굴 넣는 게 이득이야?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이득이지. 그럼 세 번째로선 마이너스 1, 누구를 지나? 3을 지나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자, 여기가 원점이면 잘 보세요. 나는 맨 처음 뭐야? 나 0,2를 지나요. 그럼 0,2를 지나니까 여기다가 2를 잡아줄게. 그 다음에 x는 1이라는 점근선이 있어요. 그럼 나는 1이야. 점근선도 했어. 그 다음에 어딜 지나? 마이너스 1,3을 지나요. 라고 얘기하면 걔를 이은 로그 함수가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가만히 봐봐. 여기 위에를 다시 봐볼까? 네 식이 뭐였니? 라고 얘기하면 니는 로그 2에 중괄호 열고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를 중괄호 닫고 더하기 2니까 태생인 그래프가 어디서 태생인 거야?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의 태생인 거지. 그 그래프를 x축 양의 방향 한 칸, y축 양의 방향 몇 칸? 두 칸 올렸다 라고 얘기해서 나는 선생님 진수가 1로 가는 정점 구하시고 진수가 0으로 가는 점근선 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임의의 점 대입을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완성하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죠. 선생님 식이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여드리죠. 자, 마이너스 1, 0, 1 우리의 유니버스 정의역은 이거 3개만 쓸 거예요. 그러면 나는 y는 즉 f 이렇게 쓸게. 자, 진짜 FM대로 쓰는 거야. f x y. 근데 y라고 쓰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x에서 x로 갈 거야. 그 다음에 g x x의 세제곱 이렇게 갈 거야. 여기까지 인정? 그럼 봐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느낌 있게 이러한 표현은 이쪽만 띄어서 나는 y는 x, 나는 y는 x의 세제곱을 보는데 우리들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다른 식이지. 근데 다른 식인데 그럼 당연히 달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지? 우리의 유니버스가 뭘 받고 있어요? 제한받고 있죠. 실수가 아니고 특정한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다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건 대응관계가 서로 같다라는 거거든.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0을 넣으면 0이 나오고 1을 넣으면 1이 나오지. 그 말인 즉슨 이거예요. 자, 요거는 x, 요것도 x. 그럼 여기는 x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이름표는 요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그럼 대응관계가 요렇게 가는 게 함수 하나야, 하나.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함수 몇 가지 있어요. 일반적인 함수는 몇 가지 있어요. 27가지 있죠. 확률에서 배웠을 거예요. 27가지 함수의 개수 3 곱하기 3 곱하기 3 1대1 함수는 3, 2, 1 6가지가 있겠죠. 자, 근데 대응관계에 대해서 여기 x에서 x로 가는 대응관계는 뭐가 돼? 한 가지. 그 27개 중에서.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다 마일 넣어도 결과 뭐 나와? 마일. 0 넣어도 1 넣어도 똑같이 나오지. 그러면 x에 대한 대응관계, 즉 함수와 x 세제곱에 대한 대응관계, 즉 함수가 서로 같은 거 아니겠어?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식이 다른데 어떻게 함수가 같습니까? 대응관계가 같은 게 함수라는 거예요. 식이 같아서 함수가 아닌 거고. 그래서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내용을 하려면 꼭 두 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 이거는 문과든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주어진 함수들끼리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로 주어지잖아요. 그럼 빼박 식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일반적인 상황이 정의역으로 실수를 주면 식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식이 같으면 같은 함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식을요,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식을 무한집합, 즉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로 주면, 즉 정의역을 범위로 주면 식이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인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제한 범위를 줬다? 이 안에 원소, 즉 정의역은 몇 개 있어? 무한개 있지. 그럼 무한개 내용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러한 그래프만 봤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식이 다르면은 안 되지.
갖고 싶으려면 식도 같아야 되겠지. 친구가 위력을 발휘하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정역이 유한집합으로 나오셔야 돼요. 즉 유한계, 원소의 개수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1, 0, 1 이런 친구들. 그럼 정역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역에서 임의의 x1에 대한 뭐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fx1은 gx의 1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넣더라도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돼? 이거야. 아까 내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왔었죠? 둘 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만족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야? 함수 f와 함수 g가 같다라는 걸 쓸 수 있는 거야. fx는 gx로 쓴 거 아닙니다. 절대. f는 g예요. 함수의 이름표는 f, 펑션부터 시작해서 알파벳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두 개가 1번과 2번이 같니? 라고 물어볼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문제는 선생님 진수의 지수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실수배로 떨어져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2 로그 2x가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 식의 모양과 이 식의 모양이 같잖아. 그렇잖아요. 정의역은 뭐 제한 안 줬으니까 같으니까 같은 애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얘는 같은 애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라고 얘기하면 얘는 방금 보여드렸던 함수가 서로 같다의 첫 번째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의 위배가 되는 거야. 뭔 소리래? 그러면 자, 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가 정의역인데 내 입장에서 정의역은 x가 양수였거든. 근데 이 입장에서 그럼 이 입장은 원래 누구 입장이야? 얘 입장이죠. 이게 정의역이거든요. 그럼 나는 x의 제곱이 양수인데 x의 제곱이 양수라는 건 x가 양수 그 다음에 또는 x가 음수를 토탈하는 거거든. 이쪽 친구의 정의역과 이쪽 친구의 정의역이 같아요? 다르지. 그 모양이 같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야? 다른 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그치. 우리는 자나깨나 그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자나깨나 그림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줘요? 자, 요거 살짝 지우시고. 좌표평면 그렸을 때 밑이 또 2니까 이 친구는 자 1,0 지나시고 뭐 2,1이 2,2로 가니까 조금 더 뭐 하는 거예요? 높은 그래프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면 흰색 따라서 이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녹색 따라가면 일단 x의 제곱인데 문제는 x가 음수도 되거든요. 자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어디로 갑니까? 4로 가죠. 마이너스 8을 넣으면 어디로 가요? 64로 가죠. 즉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이쪽으로. 즉 얘와 얘가 y축 대칭인 모양이 나오면서 얘 그래프는 녹색 따라가면 이렇게. 즉 이 친구는 여기 흰색 단독이고 녹색 그래프는 뭐야? 양쪽 다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모습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살리면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자, y는 로그 2의 x와 y는 로그 2의 절대값 x도 같은 양상이죠. 얘의 정의역은 양수인데 얘의 정의역은 뭐가 돼요? 나 x가 양수도 되고 x가 뭐도 된다는 거야? 음수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쪽과 마찬가지로 여기 단독만 쓰이는데 밑에 있는 친구도 양쪽 다 대칭인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자마자 니네들은 역함수구나 라는 걸 일단은 캐치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합성함수 얘기하고 또 역함수 관계하는 거 한 번 더 나갈 거야. 1학년 공용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요. F합성 GX 하고 G합성 FX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물어볼 거야. 근데 둘 다 어렵진 않거든요. 이거는 뭐가 돼? 요 자리에 로그 2x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넣고 보니까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면 로그의 성질, 맨 아까 맨 뒤에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x의 로그 2의 2, 즉 누가 돼? x라고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로그의 성질이니까 모르시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로그 2의
누가 들어갔어? 2x의 제곱. 그러면 너 튀어나와. x. 그럼 F합성 GX랑 G합성 FX랑 무슨, 응? 똑같네? 당연하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지금 내가 뭐라 했어? 똑같네? 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게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네? 이거예요. 그럼 저 새끼가 미쳤나? 이러는 거야. 왜 미쳤나? 그러면은, 아니,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선생님. 어? 서로의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뭐가 나오는 게 진리예요? 자기 자신 x가 나오는 건 진리고,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은 여기에서 역함수의 미분법을 도출해서 쓰고 있으니까. 문과 친구들은 그냥 합성함수가 나오면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것까지만 뽑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왜 달라요? 함수가 왜 안 왜 달라요? 함수가 왜 서로 안 같아요? 그럼 방금 배웠잖아.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지. 그 두 가지 조건은 뭐야? 첫 번째가 뭐죠?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랜덤한 x값에 대해서 결과값이 똑같아야 된다. 근데 식은 똑같아. 근데 왜 다르다는 거야? 정의역이 다르다라는 말이겠지. 왜? 자, 정의역 입장에서 봅시다. 여기에 정의역 입장에서 봅시다. 나의 정의역은 누구니? 스몰 x 맞죠?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x가 양수인 범위에서 정의역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의역이 양수라는 거야. 근데 나는 정의역이 누구니? 지수에 붙는 친구들은 누가 붙을 수 있어? 실수 전체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그리겠다면 핑크색과 녹색을 구분해서 그리시면 핑크색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녹색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 난 그런 거 없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같아 안 같아? 같다가 돼버려. 안 같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같다가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요거 합성함수가 됐을 때 여기에서 그냥 로그하고 지수하고 합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봐라? 정의역 봐라. 로그는 무조건 범위가 중요하다라는 거. 범위 개 중요합니다. 진짜. 아시겠어요? 진짜 중요해요. 자, 보자마자 역함수라는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y는 f의 x-m이라는 친구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y는 f 인버스의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m. 근데 f 인버스의 이름표를 g라고 얘기하게 되면 gx 플러스 m이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고 하니 선생님 역함수는 서로 xy의 이름표가 바뀌었잖아요. 즉 내가 원래 있던 함수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면 역함수 입장에선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것도 되나요? y는 f의 x 더하기 n. 당연하죠. 원함수의 y축 방향으로 n만큼 부호 맞춰서 평행 이동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놈의 역함수는 y축 입장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x축의 평행 이동으로 바뀌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언제 씁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가 되겠지.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4 플러스 2라는 친구가 왔었을 때 그 다음 밑에 있는 친구가 y는 2에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4라는 친구로 보여지게 된다면 나는 y축으로 2칸, x축으로 마이너스 4칸이지. 그럼 나는 x축으로 2칸, y축으로 마이너스 4칸. 그럼 우리들은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보자마자 알 수 있게 만드는 그것. 이것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뭐 한다고? 우리는 보자마자 역함수 누구 할 거예요?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할 건데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라는 친구가 y는 로그 a의 fx라고 이름 지었을 때 나는 당연히 볼 수 있는 게 fx 입장이 아니고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a가 0과 1보다 작을 때 이 친구를 가지고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증가고 나는 감소란 말이야. 그때의 타이틀은 이렇게 붙는 거죠. fx가 뭐가 된다고? 클수록 결과값 누구죠? y죠. y도 뭐 한다는 거야?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1보다 큰 상황에서, 즉 증가함수니까 무슨 애가 되겠지? fx가 클수록 결과값도 커져. 최대를 물어보고 싶어. 증가함수야. 뭐 하면 돼? fx의 최대값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0과 1 사이라 감소입니다. 뭐가 된다고? fx가 이번에도 클수록, 그러면 결과값은 뭐가 된다? 작아진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입니까? 좌표 평면에 감소함수인 로그 함수 하나를 그려볼게, 얘들아. f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fx의 값이 이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값이 뭐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즉 감소함수에서 내가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fx가 클수록 뭐가 되는 거야? 결과는 작아지니까. 감소함수에서 최대값은 fx의 누구? 최소라는 거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로그 ax를 라지 x로 치환하시고, 치환하시면 범위가 잡히는데 로그 ax의 범위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로그의 치환은 범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되는 거죠? 근의 형태가 바뀝니다. 자, 치환을 하게 되면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범위와 근의 형태가 바뀌는 걸 인지하시고 최대 최소 주로 어디로 보내겠어요? 2차식으로 보내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끝까지 잊지 마세요. 로그 AX의 치환의 범위가 아니더라도 밑 조건과 진수 조건 때문에 밑과 진수의 범위도 꼭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합도는 곱이 정해져 있으면 어디로 보낼 수 있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합도는 곱이 정해진 상황에서,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꼭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뭐라는 거죠? 양수 조건에서라는 게 꼭 붙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함수일 때와 감소함수일 때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잊지 말자. 진수의 범위 잊지 마셔야 되겠고, 세 번째,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도 있으니 범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구하시면 된다라는 세 가지로 최대 최소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k 로그 2분의 1의 a-x 더하기 b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x는 4이고, 점근선이 x는 4이고, 그래프과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자, 그럼 얘는 x절편을 얘기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y절편을 얘기할 때, 자, 지금 정보가 3개가 있죠? A, B, K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얘들아, 선생님이 첫 번째 이 로그 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뭐 한다고 그랬죠? 진수가 뭐가 될 때? 1로 갈 때 누굴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정점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 진수가 0으로 가는 애는 누구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점근선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진수가 0으로 가는데 그 친구가 점근선이 x는 4라면 진수에 x에 4를 넣었을 때 이 친구가 어딜 가줘야 되죠? 0으로 가줘야 되죠. 그럼 a는 누가 된다는 건 느낄 수 있어? 4가 된다는 건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럼 a가 4인 걸 찾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다 식을 다시 써볼게요. y는 k 로그에 밑이 2분의 1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를 뽑아서 x-4라고 해서 한 번 더 써주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2라면 나는 어딜 지나겠어? 2,0을 지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까요? 2를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2분의 1이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k 더하기 b가 누구다? 0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y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어딜 지나겠다는 거죠? 0, 마이너스 2를 지나겠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x값에다 0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죠? 로그 2분의 1의 4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럼 또 마이너스 2k 더하기 b는 누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둘의 연립, 즉 위에서 아래를 빼시게 되면 k는 누구? 2가 되겠죠. k가 2면 b도 누가 나와줘야 돼요? 2가 나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 B, K의 총합은 그래서 8. 선생님, 진수가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라면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죠? x가 0이 아니게 되는 모든 실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전체 절대값, 이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개념에서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로그 2의 x의 제곱이다라는 친구 먼저 그려볼게. 얘는 누구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자, 얘들아 봐봐. 2배 로그 2 x인데 이렇게 그리면 나는 정의역이 양수니까 이 친구가 되려면 여기다가 누굴 써줘? 절대값을 붙여주는 거랑 똑같겠죠. 자,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선생님, x의 절대값이 들어갔다면 누굴 그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이 x의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죠? 암기하세요. x축 양의 방향을 그린 후 뭐 한다고? y축으로 데칼코마니를 합니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돼요? 양수 부분 그리세요? 이 친구 양수 부분? 그럼 어차피 이거 그려서 y축 대칭해서 도장을 꽝 찍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림 그려봅시다. 좌표 평면 그리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x 양의 범위인 2 로그 x 그려주세요. 자, 1,0 지나면서 이렇게 그렸는데 y축 대칭으로 꽝 도장 찍어서 이러한 그림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린 그림이 이거야. 나는 뭐 해줘야 되지? 전체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그럼 전체 절대값을 여기다 씌우면 뭐가 되죠? x축 아래가 튕겨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린 이 그림이 뭐가 되는 거죠? 함수 y는 이 친구의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기에서 옳은 거 찾아볼까요? x축에 대해 대칭입니까? 아니죠. y가 0인 값 2개, x는 1과 마이너스 1 2개죠. 맞죠? k에 대해서 k는 자, 이게 뭐라고요? 뽀각을 하게 되면 이 함수와 y는 k라는 상수함수 k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움직여서 봤더니 그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은 0입니까? 자, 가보자. 여기로 왔어요. 만나는 친구가 없죠. x축과 평행하게 왔습니다. 만나는 친구가 마이너스 1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합하면 0이 되겠죠. 더 올라가서 k가 양수였을 때 근데 얘들아 보시게 되면 지금 주어진 이 녹색의 그래프가 y축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쪽에 있는 x값과 이쪽에 있는 x값이 서로 더해지면 누구? 0. 이쪽에 있는 x값과 이쪽에 있는 x값이 더해져도 누구? 0. 그러면 만족시키는 모든 근의 합은 0이다. 오케이.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누구? 니은, 디귿. 다. 4번. 선생님이 또 수업 시간에 개념할 때 말씀드렸죠. 보자마자 나와의 역함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빛이 2입니다. 그러면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의 역함수는 보자마자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y축 방향으로 3만큼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2의 x 플러스 세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세제곱에 해당하는 친구가 어디 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의 역함수를 gx라고 얘기하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gx가 되겠죠. 자, 다음 중 함수 fx-1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이거는 무슨 망발입니까? 문제 볼 필요도 없죠. 선생님, y는 f의 x-1이라는 친구를 x축의 양의 방향을 한 코 옮겼으면 나의 역함수는 gx라고 얘기했을 때 y축으로 한 칸 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란 걸 알 수 있어요? 2번이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자, 1보다 작은 측은 1차 함수가 들어가고 1 이상인 정의역에서는 지수 함수가 들어가는데 함수 gx가 나 합성을 시켰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대. 그럼 gx라는 친구가 누군가를 합성시켰는데 자기 자신 나왔다면 gx라는 친구는 f의 인버스가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gk 더하기 g-12가 1을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을 구해주세요. 자, 다시 g의 k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g의 -12가 누군지 알아요? 모릅니다. 근데 더해서 누가 나왔다는 거지? 1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다시 물어볼게. f와 g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고. 그럼 이거 보세요. 자, g 대신에 f의 인버스가 -10입니다. 난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스몰 a라고 쓸게. 그러면 fa가 누가 나왔다는 거야? -12가 나왔다는 소리겠지? 자, 그러면 fa가 -12가 나오는 거 찾아볼까? 여기에서 10이 나오고 싶어요? x값 누구? 13. 근데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넌 탈락. 자, 그 다음에 내가 -12가 나오고 싶어? 내가 누구면 돼? 16이면 돼요. 16이려면 x가 누구면 되겠지? 3이요. 그럼 x는 3, 1 이상에 보면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a 값이 누구다라는 거 밝혀낼 수 있는 거야? 3입니다 라는 거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럼 내 값이 곧 누가 되는 거죠? 3이에요. 3. 근데 넘어가면 누가 됩니까? 내가 넘어가면 -2가 되겠죠. 슉 넘겨요. 그럼 내가 누구야? -2야. 그럼 다시 해볼까? gk는 f 인버스 k가 되겠고 그게 -2라면 f의 -2는 누구야? k가 된다. 간단하죠? 자, x의 -2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2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3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gk에서 k는 누구다? 3이다. 답 누구? 3. 자, 보자 얘들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서 겹치는 친구들을 골라주세요. 자, 그러면 기억 보세요. 2분의 1이 있죠. 2분의 1 곱하기 3의 x의 제곱. 요 2분의 1을 이렇게 바꿀게요. 자, 2분의 1 단독이 있습니다. 1제곱 가도 상관없겠죠? 로그를 이용하면 로그 3의 3이다 라고 바꿔도 상관없겠죠? 자, 그럼 로그의 성질에 지수의 로그가 들어가면 맨 앞과 맨 뒤에 자리를 바꿔서 최종적으로 3의 로그 3의 2분의 1제곱입니다 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선생님,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2분의 1제곱, 즉 3의 x의 제곱을 평행 이동시켜주세요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니은 보세요. 9의 x의 제곱은 3의 x의 전체 제곱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기억과 니은은 겹칠 수는 없겠죠. 자, 디귿 보시겠습니다. 디귿 보시게 되면 이거 보자마자 누군지 알죠? 나의 역함수가 누가 되는 거지? 3의 x-1제곱이지. 즉, 기억과 디귿을 y는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 평행 이동시키면 겹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기억과 디귿은 겹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리얼 보세요. 리얼이 중요한데요. 자, 선생님 9니까 여기가 9거든요. 선생님 그럼 3의 제곱 튀어나오면 2분의 1이죠. 이 튀어나오면 뭐예요? 약분돼서 나는 로그 3의 x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 다시 보자. x의 제곱이란 친구. 이게 뭐예요? 진수짜리죠. 정의역. 나는 뭐가 돼요? 정의역이 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일단 첫 번째, 이 로그 9의 x가 그냥 x가 아닌 무슨 x가 된다고? 절대값 x가 된다고. 정의역 맞추기 위해서 절대값 나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갈게요. 9는 3의 제곱이니까 로그 3의 절대값 x입니다. 얘들아 봐봐. 로그 3의 절대값 x 그래프는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여기다 그려볼까? 로그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나는 y축 대칭입니다.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같죠. 그럼 나는 얘들아 이거 역함수가 존재하니 안 존재하니? 안 존재하죠. 그래서 리얼은 안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기억 디귿 2번.
일단은 로그 함수 두 개 봅시다. 밑이 같죠? 여기에서 나와 나는 뭐가 돼? 서로 평행 이동하면 겹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은 우리들은 모두 똑같아요. 기울기도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들 여기 볼까? 여기 점은 누구죠? 원점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이거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나 여기하고 여기에 교점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또 다른 정보가 있니? 자, 얘들아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이만큼에 대한 넓이를 띄어다가 여기다가 붙이면 붙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평행 이동하면 겹치는 거니까. 맞지? 요만큼 채워졌어.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구하고 싶은 넓이는 누구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니? 요 친구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요 지점이 0,0이고 이 지점이 뭐가 됩니까? 이 지점이 4,0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길이가 뭐? 4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지금 얘가 평행사변형인 건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친구 누가 되겠죠? 이만큼을 구해주세요. 그런데 선생님, 내가 평행이동이 X축으로 몇 칸 갔어요? 양의 방향으로 2칸 갔죠. 그 다음 음의 방향으로 몇 칸 갔어요? 4칸. 자, 그럼 이렇게 2칸 가시고 이렇게 4칸 갔으니까 요 길이가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4. 아, 그러면 가로 길이 4, 세로 길이 4, 넓이는 누구? 4, 4, 16. 로그 2x와 그 다음에 mx, 그 다음에 2x제곱과 nx 두 교점을 CD, AB. 근데 우리는 등변사다리꼴입니다. 자, OBD의 넓이는 OAC의 넓이의 4배일 때 m과 n을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부터 와서 봅시다. 2의 x의 제곱과 로그 2x는 보자마자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a, b를 구하면 c, d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를 보시면 mx와 nx도 등변사다리꼴이기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역함수의 관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a, b를 가지고 m의 기울기를 구하면 n, 즉 그놈의 역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좌표 평면을 따서 그린 다음에 자, 로그 2x를 그릴게요. 자, 1,0 지나죠? 2,1 지나고 4, 어딜 지나요? 2를 지나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그릴 건데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는 직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죠? y는 mx. 근데 얘들아, 만들어지는 등변 사다리꼴에 의해서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서 내가 O,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 D라고 잡으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건 느낄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선생님, 조그만 OAC의 넓이에 OBD가 4배가 됩니다. 자, 그럼 넓이 B가 4대 1이 나오면 길이 B는 몇 대 몇? 2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길이 B의 제곱이 넓이 B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길이 B의 제곱이 넓이 B니까 4대 1? 길이 B 2대 1. 그럼 알파, 베타, A, B가 있는데 내가 누구? 나는 Y는 MX야. 근데 내가 이걸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나는 A점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A점의 X좌표가 알파라면 나는 M알파. 그 다음 B점의 좌표를 베타라면 나는 뭐가 돼? M베타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런데 이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어디 위의 점도 되죠? 로그 위의 점도 되겠죠. 자, 그러면 살짝 그래프를 지우고 우리 대수적인 입장으로 가볼까? 자, 가봅시다, 선생님. 로그 2x에 알파를 대입합시다. 그럼 로그 2 알파는 누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M알파. 맞죠? 왜? 교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로그 2에 베타는 뭐가 나와줘야 돼? M 베타가 나와줘야 되겠죠. 아, 근데 선생님 아까 길이 B가 2대 1이라고 했잖아요. A의 X좌표를 알파라면 B의 X좌표가 베타일 때 베타는 누가 나와줘야 돼? 베타는 누가 나와줘야 돼? 이 알파라는 길이 B를 알 수 있겠죠. 선생님 어떻게 그래요? 또 일로 내려봐. 얘가 내리면 직각삼각형의 길이 B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가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베타는 2알파가 나왔기 때문에 베타 자리에 2알파를 넣게 되시면 얘는 뭐가 돼? 2M 알파. 나는 뭐가 돼? 2알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얘들아 당연하게도 M알파가 같으니 로그 2의 이 알파라는 식은 2배 로그 2의 알파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있는 2를 올리시면 알파의 제곱이죠. 얘들아 여기 로그 2가 같으니까 진수만 뚝 띄어다 보면 알파 제곱은 2알파. 그럼 만족하는 알파 값은 2 되겠니? 0 되겠니? 그런데 잊지 말자. 로그는 꼭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수와 및의 범위. 진수 조건이 양수니까 0은 안 되겠죠. 그럼 만족하는 알파 값이 누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는 거지. 여기다 2를 넣어 볼게요. 그럼 로그 2의 2는 1이잖아. 근데 알파에다 2를 넣은 2m이 1이라면 m이 누구야? m이 누구예요? m이 2분의 1이죠. n은 누구야? 그놈의 역수겠지. 그래서 m 더하기 n은 누가 나온다? 2분의 5. 기억부터 그래프 그려서 볼 건데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밑이 2예요. 그래 그러면 나 뭐 하겠다는 거지? 증가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겠다는 거죠? 내가 1이죠. n은 무슨 수죠? 자연수잖아요. 그럼 n은 1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에 n 플러스 2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n 플러스 3은 걔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로그 2의 n 플러스 3의 결과값이 로그 2의 n 플러스 2의 결과값보다 큰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자, 두 번째 니은 보시게 되면 니은은 이번엔 뭐가 같아요? 밑이 다른데 진수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넣어지는 x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는데 자 선생님이 로그 함수는 밑이 클수록 시계 방향으로 정점 기준 회전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렸을 때 누가 로그 2고 누가 로그 3이겠습니까? 내가 로그 3이고 내가 로그 2에 해당하는 그래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정점 1,0이십니다. 자 그럼 똑같이 n 플러스 2라는 자연수를 들이밀었을 때 그때 해당하는 결과값은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큰지는 자명한 사실이죠. 누가 더 큽니까? 로그 2가 더 크죠. 그러면 니은도 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로그 2 그래프를 즉 n 플러스 2라는 거는 얘를 잠깐 x라고 보도록 하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과 마이너스 3칸을 이동한 건데 나는 누구라고요? 로그 2라고요. 그럼 점근선은 얘가 0이 되는 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넣은 친구가 점근선이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정점은 어딜 지나는 거죠? 얘가 1이 되게.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난 이렇게 지나요. 그럼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겠지. 근데 x가 0이었을 때 어딜 지나? 0,1을 지나네? 참나. 자, 요렇게 해서 내가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고 정점이 마이너스 2를 지나. 여기를 지난다라고 볼 거야. 근데 x가 0이면 또 얘도 어딜 지나지? 1을 지나지. 0,1. 그러면 나는 점근선이 이쪽인데 그림을 그리자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 내가 누구라는 거지? 로그 3의 x 플러스 3이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n은 무슨 수였어? 자연수였지? 그럼 n에다 넣을 수 있는 친구는 누구부터 넣을 수 있는 거죠? 1부터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가 누굽니까? 여기가 0,1이잖아요. 그럼 이쪽은 대소관계가 누가 더 높아요? 흰색이 더 높죠? 오케이. 끝났어. 그러면 생각해봐. 누구 할 수 있겠어? 로그 2의 n 플러스 2. 자, 얘하고 얘한테 n이라는 친구를 넣는데 n은 누구부터 넣을 수 있어? 1이요. 여기다 넣어봐. 1 넣었어. 그럼 n 플러스 2, n 플러스 2, 1 플러스 2, 1 플러스 3이죠. 누가 더 높아? 좌변에 있는 로그 2가 더 높죠. 2를 넣어볼게. 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죠. 계속해서 내가 더 높습니다. 아, 그래서 디귿도 뭐가 된다? 참.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주어진 정의역에서 등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최대 최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서 2분의 1이 뭐예요?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입니다. 분명히 개념할 때 설명을 드렸죠. 감소함수였을 땐 정의역이 작을수록 뭐가 된다고? 결과값이 커진다라고 얘기했던 거. 자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건 얘가 클 때가 되겠죠. 그럼 여기 x값에 8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8 마이너스 a가 됐을 때 나오는 친구가 최소값인데 그게 마이너스 1에. 그럼 뭐야? 로그 2분의 1에 4란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a는 누가 돼줘야 돼? a는 4. 얘는 a가 지금 미정계수니까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 양수인지 알아? 몰라요. 근데 최대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 a값을 구하래. 즉 상구를 해서 풀어야 되겠죠. a가 1보다 큰 상황과 a가 0과 1 사이인 상황.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최대값이래요. x의 제한 범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봐볼래? 선생님 나는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니까 언제나 4 이상이에요. 언제나 4 이상이에요. 언제나 4 이상. 그럼 계속 올라가야 돼. 그럼 내가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내가 계속 커지잖아. 그 커지는 거 계속 커지니까 최대값이 존재해? 안 존재? 안 존재. 그러면 나는 증가함수가 아니란 소리네요. 맞아. 그러면 내가 감소함수라면 내가 최대값이 나오고 싶어. 그럼 내가 뭐가 나와줘야 돼? 가장 작은 값. 누구죠? 4라고 구했잖아. 자, 로그 a의 4라는 값이요. 최대값인데 그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 a 값이 누구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a가 2분의 1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가 로그 x. 즉 지수에 로그가 붙었는데 상용 로그가 붙었어요. 저기에 저렇게 계시면 좀 힘들죠. 그래서 나는 1번 문제 풀 때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겁니다. 왜요? 자, 봐봐. 선생님이 주어진 fx가 있어. 좌변만 보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뭘 취했지? 로그를 취했어. 그런데 무슨 로그를 취했죠? 상용 로그를 취했어. 야, 생각해봐봐. 이 친구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도 내 밑이 1보다 크니까 내가 큰 친구는 나도 크게 만들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어서 꼴배기 싫지만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증가함수 역할하는 상용 로그, 즉 밑이 1보다 큰 친구를 취해서 왜 상용 로그에서 돼? 여기가 밑이 10이니까 상용 로그를 취해서 그러면 네가 최대일 땐 나도 전체가 최대잖아. 인정? 자, 그럼 내가 최소면 전체도 나도 최소잖아. 즉 내가 좌변에다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변에다가도 뭘 취해줘야 된다? 상용 로그를 취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우변만 좀 장난질을 계속 해봅시다. 선생님, 진수끼리의 나눗셈은요 어떻게 돼요? 로그에 차로 갈 수 있으니까 로그에 1000 곱하기 x의 4제곱 마이너스 로그의 x의 로그의 x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 그럼 나는요 너를 올 수 있으니까 내가 뭐가 돼요? 나는 로그 x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나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1000은 3이죠. 그 다음에 로그 1000 3 더하기 4 로그 x?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되겠어? 3 더하기 4 로그 x 마이너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자, 얘들아 여기에서 x자리에 요 친구 때문에 양수 맞죠? 요 친구 때문에도 양수인 x의 범위 잊지 마세요. 꼭 로그에서는 범위 생각한다는 거 잊지 말고 적어두고 갑시다. 잊지 마세요. 로그는 범위.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이거 봤더니 뭐 하고 싶어요? 치환하고 싶잖아.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로그는 치환해도 라지 x의 범위는 걱정할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라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갑니다. 내가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하니까 내가 뭐? 7이에요. 선생님 7. 그러면 선생님아 네가 지금 로그 fx 흰색에다 로그를 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했어요? 여기 로그를 취해서 치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 그치? 그러면 지금 나의 입장에서 치환된 모양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나는 최소값이 있어 없어? 난 최소가 없네요. 난 이 2차식은 최소가 없잖아. 왜 최소가 없어요, 선생님? 어차피 라지 x는 치환된 놈인 거고 좌표평면 그려서 보시게 되면 꼭지점이 2,7이죠. 2,7이니까 이쪽 어딘가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x에다 0 넣으면 3 지나갑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프 그리시면 이렇게 그리셔야 돼. 그럼 쭉쭉 내려가니까 당연히 최소는 없겠지. 누구만 존재해? 최대가 7입니다. 뭐일 때? 라지 x가 2였을 때.
그러면 얘들아, 라지가 x가 2였을 때 최대값이 누구라는 거야? 7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가 7이라는 거야? 자, 정식으로 해볼까? 선생님, 라지 x면요. 라지 x는 로그 x잖아요. 그럼 그게 2래요. 그럼 스몰 x가 뭐였을 때? 100이었을 때겠죠. 100이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데 그 7이라는 숫자는 누가 7이야? 로그 fx가 7이라는 거겠지. 맞아요? 그럼 난 fx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10의 7제곱근이 fx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은 누가 나와요? 10의 7제곱. 미니멈인 최소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수에 로그 2라는 친구가 붙어 있어요. 누구? 2. 자, 그러면 당연히 난 뭐 했으면 좋겠어? 양변에 로그 2를 붙였으면 좋겠지. 근데 주의할 거는 여기 스몰 x의 범위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다 로그 2를 취하게 되면 선생님 미리 좀 갈까요? 로그 2의 스몰 x를 라지 x로 취한다면 걔는 마이너스 1 이상 2의 제한 범위를 갖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나 gx는 이라고 얘기하고 그 친구가 8의 x라는 친구의 지수가 5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들어간다라는 사실까지는 인정. 자, 그러면 양변에 로그 2를 취할게. 어차피 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라 최대를 구할 때 최대가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 친구가요, 붙었을 때 이 친구가 뭐 할 수 있어요? 뛰어 내려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로 열고 5 마이너스 로그 2의 x 곱하기 가로 열고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라고 쓸 수 있고, 로그 2의 8은 누구? 3이죠. 3. 로그 2의 8은 누구야? 3. 자, 그럼 3을 써요. 전개 좀 해주세요. 자, 전개하면 15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2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근데 나는 아까 로그 2x를 라지 x로 취하는 놈이 있었죠? 자, 그럼 갖고 와봅시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5인데 완전 제곱식 좀 가볼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6이야. 여기까지 올 수 있겠죠? 자, 라지 x가 위로 가 있는데 나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 안에 꼭지점 있죠? 자, 이렇게 그립시다. 선생님, 여기가 누구죠? x는 1이고요. 최대값이 16입니다. 근데 내가 아까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서 여기 2칸 정도, 2가 한 칸 정도 벌어져 있죠. 그럼 나는 그래프를 누구 보겠다라는 거예요? 범위 안에 있는 녹색만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요쪽 값이 당연히 미니멈이 나오겠고 요쪽 값이 맥시멈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누가요? 로그 2 gx가요. 그럼 로그 2 gx 입장에서 맥시멈이 누구 나온 거야? 16 나오고 미니멈은 누가 나온 겁니까? 라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12가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의 형태가 변형되었을 때 gx의 실제 최대값은 2의 16제곱과 2의 12제곱입니다. 즉 최대값이 2의 16제곱, 최소값이 2의 12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언제요? 라고 얘기하면 자, x가 1일 때, 즉 스몰 x가 누구였을 때? 2였을 때. 왜요? 로그 2x를 취해냈잖아. 마이너스 1일 때는 스몰 x가 뭐였을 때? 2분의 1이었을 때. 자, 그래서 2번의 최대값은 누구? 2의 16제곱과 2의 12제곱. 밑이 이렇게 안정해져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조금 쫄리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해서 누가 있죠? 자, 0과 1 사이의 양수인데 BA의 순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 보세요. 자,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밑이 둘 다 뭐하다는 소리예요? 1보다 작다. 감소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 와볼까? 0이에요, B예요, A예요, 1이에요 라는 친구들까지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내가 첫 번째로 여기에다가 어차피 0이란 친구는 못 들어가죠. 0이란 친구는. 선생님, 내가 여기에다가 로그 A라는 밑을 다 취할 거예요. 로그 A라는 밑을 취할 거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로그 A의 1은 뭐가 나오겠니? 그러면 이쪽은 0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취한 밑이 누구예요? 1보다 작죠? 그럼 나올 때 부등호의 방향이 뭐에서 나와줘야 돼? 반대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니? 자, 그럼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A가 누구죠? 1이죠. 그럼 로그 A는 0이잖아요. 그럼 로그 A의 B는 1보다 크다. 그러면 첫 번째 정보, 로그 A의 B는 1보다 크다라는 정보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들아, 한 번 더. 선생님, 이번엔 로그 B를 취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로그 B를 취하고, 로그 P를 취하고, 로그의 B를 취하긴 할 건데, 문제는 B도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1보다 작은 친구죠. 부등호의 방향이 한 번 더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로그 B의 B가 누구예요? 1이죠. 그럼 로그 B의 A는 누구보다 작은 거야? 로그 B의 A는 1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얘들아, 로그 AB가 누구예요? 라지 A죠. 그럼 라지 A는 1보다 큰데 라지 B는 누구보다 작은 거예요? 1보다 작은 거니까 A, B의 대소관계는 확인할 수 있겠지. C를 보자. C는 로그 A의 B분의 A라는 친구는 1 마이너스 로그 A의 B가 나오겠죠. 로그 AB는 누구보다 크다고? 1보다 크다고. 그럼 C라는 친구는 1 빼기 1보다 큰 거니까 나 무슨 수 나와요? 나 음수 나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근데 여기 제대로 안 해주셨어요. 여기 다시 와봐. 여기 와봐. 여기가 로그 B의 1이죠. 맞아요? 로그 B의 1은 누가 됩니까? 0이죠. 즉 로그 B의 A는 누구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 마지막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A가 크고 B가 그 다음으로 크고 C는 음순위가 가장 작아요. 크기 순위 A, B, C 몇 번? 5번. 자, 로그 2x-1의 그래프가 그 역함수입니다. 나 바로 얘기할 수 있겠지? gx라는 친구 누가 된다고? 2의 x의 제곱 더하기 1이 된다고요. 자, A는 x축 위의 점이니까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 정점은 선생님 진수를 뭐로 만든다고 그랬죠? 1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좌표는 2,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겠죠?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갑니다. x에 2를 대입하세요. 그럼 B점은 뭐가 됩니까? 난 여기가 라인이 5야. 그럼 나 여기가 라인이 5가 만드는 x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5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로그 2의 5제곱이 되겠죠. 즉 x는 누가 나오는 겁니까? 33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럼 보세요. A, B는 뭐가 되겠어? 높이값이니까 5죠 선생님. B, C는 뭐가 되겠어? 나 2죠. 33이니까 누가 돼? 31이죠. 자, 그래서 답은 누구야? 36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점들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점하고 여기 점은 y는 x축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선들은 뭐예요? x축과 y축에 평행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2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점부터 가볼까요? 여기 점. 자, 내가 여기 점의 이름을 모르니까 여기 점을 A점으로 잡을게요. 그럼 A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점의 좌표는 베타, 로그 4의 베타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얻어진 친구가 Y좌표, 즉 로그 4의 베타라는 거야. 여기 와봐봐. 자, 여기 점. 여기 점을 첫 번째 B점이라고 얘기할까? 그럼 B점은 뭐가 되겠어? 로그 4의 베타, 로그 4의 베타라고 잡아도 무방하죠. 그쵸? 자, 근데 B점이 여기도 여기 x좌표가 뭐가 되겠어? 내가 로그 4의 베타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럼 로그 4의 베타가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그럼 여기에 딱 왔어. 이 점을 C점이라고 얘기해 볼게. C점은 로그 4의 베타가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여기에 로그 4의 베타가 들어갔죠. 4의 2의 제곱 넘어옵니다. 2분의 1로 넘어오시겠죠. 올라갑니다. 루트 B예요. 자리 바꾸게 되면 네가 누구야? 루트 베타가 된다고. 아하. 이거 이해하시겠죠? 간단한 거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루트 베타, 즉 베타의 2분의 1제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그럼 베타의 2분의 1제곱이야. 그럼 여기로 옵니다. 뚜루뚜루뚠뚠 탁 왔어요. 근데 난 뭐야? 루트 베타죠. 난 누구야? 알파지. 우리가 y는 x에서 만났네? 그러면 알파는 루트 베타, 즉 알파의 제곱은 베타. 근데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이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의 제곱은 12.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2는 알파 플러스 4하고 알파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알파 값은 누구야? 3하고 마이너스 4. 그럼 알파가 지금 그래프에서는 3이겠죠. 그럼 베타는 누구예요? 9가 되겠죠. 합해서 12니까 3, 9, 27입니다. 알파 베타의 곱은 27. 로그는 범위에 특히 신경 써주셨는데 첫 번째, 진수 또는 밑의 범위에 엄청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가볼까요? 선생님, 밑이 A로 똑같은데요. 밑이 누군지 몰라요. 1보다 작은 양수인지 1보다 큰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밑이 같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x라는 걸 쓸 수 있겠죠. 근데 잠깐, 여러분들 뭘 빼먹었다고? 첫 번째 무조건 문제를 풀 때마다 범위 잡고 가라고. 잊지 마. 범위 어떻게 잡아요? 여기 봐. x 플러스 1은 양수여야 되고 3 마이너스 x도 양수여야 돼. 그래서 주어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근데 선생님, 자, 선생님요, 로그 a에 일단은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나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 이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예요. 뭔데? 선생님, 이렇게 그리세요? 그럼 저 친구는요, 완전 제곱식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죠. 여기가 x가 1이었을 때 최대값이 누가 나온다는 거야? 4가 나온다는 거야. 감사하게도 1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과 어디? 3 사이에 갖고 있는데 나는요, 여기가 빵빵 뚫렸으니까 최소라고 얘기할 만한 친구는 없어. 녹색에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누구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최대값이라는 친구밖에 못 얘기하는 거야. 그 최대값을 얘기하는데 나는 결과가 누구야? 최소값이 나왔다는 거지. 내가 최대가 될 때 결과가 최소가 나온다면 내가 누구라는 거야? 내가 1보다 작은 놈이라는 거지. 그럼 나의 최대값 얘기해볼까? 여기다 써볼게. 로그 a에 내가 x가 1이 들어갔을 때 4라는 친구가 나와. 근데 내가 그때 누구라는 거야?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오는 거지. 이게 최소가 나온다고. 그럼 내가 이게 최대니까 a는 1보다 작다는 거 얘기했죠. 갑니다. a의 마이너스 4제곱이 4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 하면 돼요? 자, 얘들아, 여기다 다시 써볼까? 이게 4야.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좀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것 좀 계산해볼까? 4는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그럼 어떻게 되겠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2분의 1이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진수가 x이기 때문에 일단 x의 범위는 양수라는 거 잡고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2의 3제곱분의 2의 5제곱은 2의 5 빼기 3제곱이죠? 자, 얘는요, 지수로 표현했을 때 x의 8 마이너스 로그 3의 x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 친구가 누구예요? y는인데 나 이거 앞에서도 풀었죠. 나는 저게 아직 누군지 모르겠는데 x는 m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 m과 n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야. x가 양수인 상황에서 자, 어딘가에서 최대값을 가져. 그럼 당연히 나 뭐 했으면 좋겠어?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양변에 로그 3을 취해주세요. 그럼 로그 3 y죠? 문제 없다. 왜? 내가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크면 나 결과도 크다 이거야.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와 봐. 로그 3을 취했으니까 8 마이너스 로그 3의 x, 그 다음에 로그 3의 x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로그 3의 x를 라지 x라고 치환합시다. 다행하게도 라지 x의 범위 제한은 없군요. 자, 그러면 얘들아, 가볼까? 우변만 볼 거야. 전개하면 마이너스. 자, 우변만 볼 거예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8x가 되겠죠.
마이너스 x-4의 제곱 더하기 16이라고 쓰게 되면 나는 누굴 가져? 선생님, 빼박 라지 x가 4였을 때 최대값 16을 갖는데요. 그럼 라지 x는 원래 누굴 취하는 거야? 로그 3의 x가 4였을 때, 즉 스몰 x가 누구였을 때? 81이었을 때 맥시멈 값을 누구를 가는다고? 16을 가는다고. 근데 누가 16이야? 로그 3의 y가 16인 거지. 그러니까 난 해당하는 y 값은 누가 되겠어? 3의 16제곱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x는 m에서 최대값 n을 가질 때 3의 4제곱에서 3의 10 묶어주세요. 3의 4제곱에 3의 12제곱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